제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저기한테 많이 제 자신이 뭐 어느 정도 발전을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로운 사람들이 날카롭게 부딪혀야지 날카롭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날카롭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은 발전을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은 제가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컨셉트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기본적인 컨셉트는 아예 그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다 엑스퍼트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는 그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블록체인 엔지니어들 기술 그룹, 기술 전문가 그룹이고요. 한 그룹은 투자 전문 그룹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게 익스플로딩 하는 하는 변곡점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곡점이라는 게 세상을 바꾸고 할 텐데, 우리가 인터넷에 지난번에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융을 모르면 죄가 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에 박수를 쳤는데,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모르면서 뭘 한다 그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그룹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바닥을 깔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따라와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걸 설명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오늘 첫 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고요. 잠깐. 제가 공유를 안 해놓고 제가 혼자서 떠들고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늘 그러려고 그럽니다. 항상 1시간쯤은 제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쯤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1시간은 요즘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발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발제에 대해서 서로 읽어온 것들 토론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죠? 가서 공짜로 가르친다니까 그냥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분들은 우리 그룹에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자기가 컨트리뷰션 하고, 내가 기술 전문가든지 투자 전문가든지 되겠다, 그리고 될 거다, 되고 싶다, 그런 디터미네이션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옛날에 우리 저기서는 제가 일리노이 대학을 다녔는데, 일리노이 대학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 일리노이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석학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콜로퀴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콜로퀴움 제도가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얼마나 저기하게 요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강의해 줄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강의할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강의를 할 거지만 제가 아는 것도 이제 예컨대 제가 평소에 일반인들 상대로 강의할 때는 이걸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컨대 이런 구조를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왜 설계를 했어? 이런 거. 또한 또 다른 거는 해킹은 도대체 어떻게 당하는 거야? 해킹을 잘 당한다는데 해킹은 도대체 어떻게 당하는 거야? 이 해킹만 하더라도 한 10시간 강의 분량은 있어야 되거든요. 해킹 당하는 방법, 해킹 당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기술자라면 다 알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해킹 어떻게 당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라면은 최근에 나오는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기술 전문가하고 투자 전문가하고 같이 섞여서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난 두 그룹이 독립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그룹이 워낙 달라서. 그런데 이제 투자 전문 그 쪽은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디파이에 돈이 많이 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중간에 하우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하우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되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나 아니면 중앙화된 그 선물사 아니면 증권사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사실 그 여의도에 빌딩들 하나씩 갖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한테 수익으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하우싱 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가 그 많은 그 이득을 많은 소득을 참여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루나에서 보시겠지만 루나 설명하면서 보시겠지만 이게 정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하는 의구심이 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게 하우싱 피만 갖고 투자하는데 가능한 수익이 얼마나 가능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얼토당토하게 많이 나는 그 비즈니스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얼토당토하게 나지 않으면서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서도 또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을 투자 전문가 그룹에서는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을 하나하나 같이 읽고 공부하면서 투자자 그룹이라 그러면 요즘 나오는 투자 전문 기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옛날에 그 브릭앤모터 옛날에 빌딩에서 하던 사람들 옛날 선물 시장에서 하던 사람들과 우리 디지털라이즈드 그 시장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뭐 지금 지난번에 뭐 얘기를 한참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는 제가 지난 13년간 어떤 것을 봤는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암호학, 전산학 이 분야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경제학, 금융학, 금융공학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술 문제는 사실은 요즘은 기술 문제는 중요합니다. 기술 문제는 중요하지만 아직 못 푼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투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금융공학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래갖고 우리 플랫폼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은 다 이거 뻥이다. 다 뻥인데 이거 뻥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하는 게 우리들 기술 전문가들 그 저기라는 거죠. 그 잡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임프루브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그림은 되게 좋거든요. 그림은 이 사람들 트랜잭션 per second 하는데 어떤 사람은 250 트랜잭션 per second 초당 250개밖에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은 1.4 밀리언을 한단 말이죠. 1.4 밀리언을. 이거 정말 가능한 거야?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구나 하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뭘 어마무시하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구나 하고 생각할 거냐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게 우리 기술 전문가들이 한번 이 포럼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그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전문가 그룹에서 돼서 그거를 보고서로 발간도 하고 그 보고서 발간한 게 사람들한테 회자도 되고 그러고 어떤 그 아무데나 돈 넣고 그때부터 그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냥 자기들 잘 모르니까 이거 알고랜드가 더럽게 좋대더라 그래서 돈 확 집어넣고 그때부터 기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전문적인 분석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거죠. 솔라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 때 블록체인 데이터 구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UTXO라는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어카운트 모델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UTXO 모델은 비트코인에서 쓰인 거고 어카운트 모델은 이더리움에서 쓰인 건데 두 개가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UTXO 모델은 스테이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패러럴라이즈 하기 병렬화하기가 제일 좋다. 병렬하기 제일 혹시 제가 이야기할 때 혹시 틀리게 하거나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병렬화하기가 딱 좋은데 이더리움은 그걸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스테이트 머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으로 만들면 제일 좋은 게 프로그램 엑스큐션 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 대신 스테이트 머신으로 만들면은 병렬화 하기가 참 나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확연히 달라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구조가 나중에 다른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때 하겠지만 예컨대 카다노에서는 세틀먼트 레이어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하고 두 개로 나눈단 말이죠. 그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UTXO를 아예 만들어서 세틀먼트 레이어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는 이런 어카운트 모델로 만들고 그래서 두 개를 만들면서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면은 네트워크를 분리를 자꾸 해냅니다. 이더리움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더리움은 모든 걸 다 이 구조 스테이트 구조로 가져가려고 했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누가 이더리움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니면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더리움의 치명적인 문제는 스테이트 머신으로 만들었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고요. 이거 참 되게 나쁜 게 선택이죠. 치명적인 선택이죠. 나중에 보면은 모든 걸 다 이걸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고 모든 걸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결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세틀먼트 하고 여기서 5 BTC가 있고 1BTC를 주고 여기 0.5 BTC를 줘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거 거의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그 스테이트 머신에서 머신에다 넣어서 컴퓨터처럼 글로벌 컴퓨터처럼 돌리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은 굉장히 그 임프루브하게 이더리움 2.0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더리움 2.0 나올 때도 계속해서 이게 발목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그 이더리움은 그 블락 만드는 시간을 14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구 한 바퀴 블락을 지구 한 바퀴 돌리는데 드는 시간은 12초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14초마다 만들고 12초마다 14초마다 만들고 12초마다 만드는데 14초 블락이 한 바퀴 도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숫자는 어쨌거나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평균적이기 때문에 항상 미싱 트랜잭션이 있다는 거죠. 미싱 트랜잭션이 어디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 이더리움은 7대조까지 따져가지고 트랜잭션을 카운트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해지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남들 저희 네트워크 만드는데 카다노는 3년 걸렸고 폴카닷은 2년 걸렸고 요번에 누구죠? 요번에 제일 빨리 만든 에이벡스 애벌런치는 1년이 안 걸렸단 말입니다. 1년이 안 걸린 건 왜 그러냐 하면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저희가 돼 있어요. 그 기본적인 그 어썸션으로 깔려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장 체인 룰이라는 걸 보통은 거의 모든 네트워크가 이 최장 체인 룰이라는 걸 쓰는데 이거 블록체인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긴 체인에서 긴 체인이 메인 체인이다 이거죠. 메인 네트다, 메인 체인이다 이거죠. 체인의 깊이가 가장 깊은 거지. 그런데 그 최장 체인 룰이 사실은 저기 해킹 당하는데 가장 큰 저기가 됩니다. 해킹 당하는데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트코인 골드는 블락이 10분마다 만들어지는데 22번째 블락에서 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털렸냐?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20분 지난 블락에서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40분 후에 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최장 체인이 메인 브랜치로 따져주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선 내가 22번째까지 내가 최장 체인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은 22개까지 털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킹에 대해서 강의하다 보면 이 최장 체인 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설계자의 선택이겠지만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장 체인 룰이 롱게스트 체인 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일단 드리려고 저기를 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요따구로 생겼는데요. P2P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지구 한 바퀴 도는데 14초가 걸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은 이 노드가 한 10,000개쯤 되나요? 지금 10만 개쯤 되나요? 제가 10,000개인지 10만 개인지 지난번에 지난번에 저기를 했는데 한 10만 개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이더리움 2는 특히 10만 명이 32개씩 그 디파짓 한 사람들이 32개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풀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32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아직도 지금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 트릴레마와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트릴레마는 뷰테린이 이건 풀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라서 뷰테린의 컨젝처 제가 저기가 걸려서 코로나가 걸려서 가끔 기침을 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자 그래가지고 자
아니,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중단하시고 다음에 아니요, 하시면 아니요, 될 것 그러지 같은데요. 마세요. 괜- 괜찮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 확장성을 어떻게 풀으려고 그랬냐면은 비컨 체인을 갖다 놓고 샤딩을 해갖고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샤딩이라는 게 데이터를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기법인데 샤딩을 64개로 갈라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갈라갖고 프로세스를 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샤딩이 옛날엔 데이터에서만 쓰는 기술이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에서 쓰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에서 샤딩을 쓰는 거죠. 그래갖고 분리를 해갖고 내가 태스크가 있으면 태스크를 64개로 갈르겠다. 갈라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샤딩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무리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그 이더리움 잘 하시는 분들, 이더리움 2.0이 나와도 글이 빨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샤딩을 64로 갑자기 해가지고 이거 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더리움 후에 나온 체인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이 있으면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쓸모없는 네트워크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챌린지는 했고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닥터 게빈이 만든 폴카닷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중간에 릴레이 체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냥 체인끼리 연결을 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패라 체인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100개를 만듭니다. 100개. 그래갖고 패라 체인하고 이 메인 체인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걸 릴레이 체인이라고 안 부르고 인터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폴카닷이 잘한 거는 이 네트워크 분리를 하는 거,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각 패러체인마다 자기 스페셜라이즈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잘한 건데요. 폴카닷 같은 경우는 지금 치명적인 문제는 릴레이 체인에 들어가는 패러체인이 100개밖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데 그거 말고는 카다노 같은 경우는 카다노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컴퓨테이션 레이어하고 지금 이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죠.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하고 세틀먼트 레이어를 완전히 분리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아까 UTXO를 여기서 써버립니다. 여기서. 아까 스테이트 모델을 이더리움에서 쓴 스테이트 모델을 이쪽에서 씁니다. 그래갖고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저기를 합니다.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은 필요 없는 것들 간단한 오퍼레이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세틀먼트 레이어에서. 그래서 빨라졌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카다노는 아쉽게도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한 250 TPS 밖에 안 됩니다. 아쉽게도. 폴카닷은 얼마였나요? 폴카닷은 1500 TPS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 이후의 네트워크들을 보면 알겠지만 체인들을 분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릴레이 체인하고 패러 체인하고 나눈다든지 아니면 세틀먼트 레이어하고 컴퓨테이션 레이어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같은 경우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릴레이 노드하고 난 릴레이 노드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릴레이 노드에서는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게 하고 이쪽은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없는
오퍼레이션을 집중하게 하고 이런 특징을 갖는 거죠. 그래서 다들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카다노는 아까 세틀먼트 레이어하고 컴퓨테이션 레이어를 분리를 해놓고 그 밑에서 컴퓨테이션 레이어는 하이드라라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저기를 합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퓨테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모든 게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돌아가야지 하는 질문이 서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에발렌치입니다. 에발렌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중간에 플랫폼 체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익스체인지 체인이 하나 있고 이건 커뮤니케이션 체인 사이에 익스체인지를 저기 하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하는 컨트랙트 체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체인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스마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예 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다 씁니다. 언어도 솔리디티를 갖다 쓰고요. 지금까지 저기 위에서 폴카닷이나 카다노나 아니면 알고랜드는 다 자기네 스마트 계약 언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 스마트 계약 언어를 그냥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갖다 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개발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 시작하고 한 1년이 안 돼서 저거를 합니다. 메인넷을 런치를 합니다. 스마트한 선택이죠. 그 다음에 카데나라는 게 있는데 카데나는 이 사람들은 시도는 좋아요. 시도는 좋은 게 왜 좋으냐면 그래프 이론을 써서 어떤 네트워크를 꾸밀 때 그래프 이론을 쓰면은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건너가는데 4번 이상 건너가지 않는다는 그래프 이론을 링크를 4번 이상 하지 않는다는 그 20개 그 저기를 체인을 가져갔을 때 4번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가지고 저기를 네트워크 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비트코인에다 갖다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갖다가 붙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제가 이제 요즘 요즘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요즘은 거의 모든 게 논문을 기반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그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들이나 거의 모든 새로운 기술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들이나 박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논문으로 써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논문을 27개 써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논문 이거 개발하면서 논문 27개 써냈다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Fast and Furious Byzantine Agreement 그래서 이게 논문은 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Fast and Furious라는 뜻을 아시죠? 연락에 빠른 이런 뜻이잖아요. 연락에 빠른 Byzantine Agreement라는 건데 연락에 빨랐는데 한 1000TPS 합니다. 한 1000TPS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실험실에서 말이죠. 실험실에서 1000TPS 만들어놨다는 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 그런데 이제 저기 같은 경우는 카다노 같은 경우는 논문을 115개를 발표를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에발렌치 논문인데요. 에발렌치 논문은 나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무슨 논문이냐면은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홀즈를 하나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그 어떤 논문이냐면은 이게
저기를 하는데 그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블락을 만들자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블락 없는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논문입니다. UC 데이비스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UC 데이비스 논문이 학생들하고 교수가 이걸 만들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것 꼭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블록체인에서 블록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블록체인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저해야 하는 가장 큰 그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없애면은 블록이 저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현주 대표하고 언제 이거 프로젝트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현주 대표님? 맞아요? 네, 저도 관심 많습니다. 예,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사람들은 샤딩을 하는데 여기 샤딩을 그 리스트를 해놨잖아요. 샤딩이 몇 개가 있으면 이게 옵티멀한 건지 그 실험적으로 실험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샤딩을 할 때 옵티멀 넘버는 여기야. 지금 2의 4승, 2의 16승 이런 거 2의 6승, 2의 8승, 2의 8승이 64잖아요. 2의 8승 64 생각나는 거 없나요? 샤딩에서 가장 낮은 퍼포먼스가 여기는 저기랍니다. 64개랍니다. 트랜잭션당. 근데 64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잖아요. 그 이더리움이잖아요. 뷰테린이죠. 그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뷰테린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뷰테린 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험실에서 다 실험을 해가지고 64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64개면 트랜잭션이 per second 있는데 64개면은 워낙 조금밖에 안 된다.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런 거 모르고 여태까지 프로그램 짰던 거고 그거 모르면서 스케일러블 이게 트라일레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저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없앤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빅데이터 처리하듯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빅데이터 할 때 맵하고 리듀스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 블록체인 데이터를 갖다 놓고 트랜잭션 데이터를 패러럴라이즈 할 수 있는데 패러럴라이즈 하려고 그러면 아까 다시 보세요. UTXO 모델하고 스테이트 머신 모델하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스테이트 머신 트랜잭션을 잊어버리면 우리 패러럴라이즈 하기 되게 좋잖아요. 데이터만 들어오는 거잖아. 데이터만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싱크로나이즈 하는가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 그거야 뭐 스테이트 머신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이게 굉장히 프로미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현주 대표님하고는 우리 앉아서 좀 이것 좀 진행하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오늘 오면은 같이 앉아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저기가 걸려버려 가지고 조만간 우리 저 이거 끝나면 밥 좀 같이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맵앤 리듀스는 그 하둡이란 게 저희 업계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렇지. 빅데이터 분석에 처음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말 그대로 그렇죠. 맵앤 리듀스입니다. 데이터를 맵을 짜가지고 중복되는 그러니까 그 같은 쿼리 같은 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맵이라는 그렇지. 거를 중복된 거를 줄여가지고 중복된 거를 A, B, C가 여러 개 있으면 그 A, B, C를 그냥 A로 보자 해서
그런 중복되는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게 이제 맵앤 리듀스인데 초창기 하드업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이 맵앤 리듀스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더 발전된 기술이 많이 나와서 뭐 다른 그 쿼리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데요. 초창기에는 맵앤 리듀스가 대세였습니다.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레딕스가 이 블록체인에 이 맵앤 리듀스 빅데이터에 쓰이는 맵앤 리듀스를 적용했다는 게 굉장히 좀 그 놀라웠었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세상에 블락이 없이 블록체인 만든다는 게 그거 가능한 거야 하는 생각부터 했지만 가능하다고 난 이러고선 계속 감탄했어요, 사실. 뭐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저기를 하니까 이거 증명하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리얼라이저블 할 거라고요. 컨스트럭터블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홍콩에서 아까 보셨지만 알겠지만 홍콩에서 1.4밀리언 트랜잭션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요 맨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맨 밑입니다. 맨 밑에 서버러스 그 다음에 여기 TPS가 1.4 밀리언 트랜잭션 하는 걸 실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보여줬다는 게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실험 환경에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한꺼번에 쫙 넣어서 저기를 한 거예요. 1.4밀리언까지 나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빅데이터가 아니고 BTS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있을 거잖아요. 비트코인 트랜잭션 저거를 갖다 놓고 트랜잭션을 갖다 놓고 지난 10년 동안 트랜잭션을 갖다 놓고 쫙 넣어갖고 초당 1.4밀리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홍콩에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한 50 TPS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023년에 저기를 한답니다. 2023년에 완결이 된다는데 이현주 대표님 우리 같이 이거 해요. 이거 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 만들어 버리자고요. 너무 좋아.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미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생각할 게 없습니다.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구 거지? 이거는 또 이제 순위 버팔로 친구들이 만든 건데 순위 버팔로 애들은 비잔틴 알고리즘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비잔틴 알고리즘 분석을 해가지고 비잔틴 폴트 털러런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센서스 모델 중에 그거를 어떤 게 제일 빠른지 분석을 한 건데 요 텐더민트가 요 왼쪽에 가장 느리고 가장 이게 트랜잭션으로 따지는 건데요. 트랜잭션 per second고 여기가 한 100 되나 봐요. 100 되고 레이턴시 밀리세컨드는 무지무지하게 늘어나는 게 이게 텐더민트 쓰는 건데 이게 오늘 화제의 대상이 될 루나에서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루나 기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루나의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나 테크놀로지 메커니즘은 거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그거죠. 기술적으로는 거의 볼 게 없다. 거짓말도 못하는 게요. 실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랩에서 실험이 이렇게 나와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루나는 기술적으로는 참 볼 거 없는 네트워크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로 따지면 루나가 비즈니스 모델로는 가장 성공하고 있는 모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는 뭐 지금 알고랜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알고랜드는 사인하고 MOU 한 회사들은 이렇게 많은데 큰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알고랜드에서 들어가는 알고랜드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지금 요거 제가 이거 만들었을 때는 한 3개밖에 없었습니다. 앱들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이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아발렌치 같은 건 한 200~300개 되거든요. 이건 저거 아발렌치가 이렇게 많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는 방법이 메인넷을 임프루브하는 방법도 있지만 레이어를 분리를 해갖고 나는 메인네트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거야. 그리고 저기서 레이어 2에서 니네들이 스페셜라이즈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 그게 레이어 2 네트워크입니다. 레이어 2 네트워크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이드 체인이나 레이어 2 체인 이렇게 나눕니다. 사이드 체인은 메인 체인하고 붙어서 가는데 완전히 독립된 체인으로 돌아갈 때 사이드 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레이어 2 체인은 뭐 어떤 뜻이냐면 여전히 레이어 1 채널 체인에 거의 모든 보안이나 뭐 이런 거를 거의 다 저기를 합니다.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레이어 2 체인인데요. 그래서 레이어 2 체인을 만들 때 보통 여러분들이 스테이트 채널로 만들 수 있고 스테이트 채널이라는 게 스테이트로 채널을 불려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래즈마, 롤업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플래즈마는 아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참. 교수님, 이 상황에서 하시는 게 우리 모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단하시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 심각해 지침 그거 폐렴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 죄송해서. 아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큰일 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기 몸조리 하십시오. 정말 심각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전혀 미안하실 일이 아닙니다. 예.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기 너무 죄송합니다. 그 급성 폐렴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 지침부터 빨리 다스리시고요. 그 비타민 C 많이 막 드세요. 그 메가도스로 어디 가서 맞으면 좋을 텐데 그 면역 싸움인데 코로나가 면역 싸움이에요. 그게 그 의원 가면 메가도스 그거 맞아줘요 비타민 C. 잘 안 들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지금도 안 들립니까? 이게 네, 작게 들립니다. 작게 들려요? 가만 있어봐요. 네, 높일게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찌 모르겠네. 오늘 루나 네트워크까지 했어야 되는데 루나 네트워크를 못 해갖고 죄송합니다. 루나 네트워크 오늘 포커스였는데. 안녕하세요. 저 이현주입니다. 예. 네,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을 항상 주최에 있어서 하는데 제가 낮에 업무 보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걱정하지 알아가지고. 마세요. 네네. 교수님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요, 다음 그렇지.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할 거고, 이영환 교수님께 그 전에 제가 지도를 몇 개 좀 받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좀 네,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요. 네. 그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마지막 제가 논문을 5개를 올렸는데
네 번째 다섯, 하여간 끝에서 끝에서 첫 번째하고 끝에서 두 번째가 논문이 그 좀 완결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논문에서는 거기다 돈 넣으면은 67% 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에 돈 넣으면 67% 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67%가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식이 잘못됐다고, 수식이든지 그 계산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나는 게 맞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도 어딥니까,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는 게, 우리 저기 보면은 논문 세 번째 논문인가 보면은 UST 20% of the UST is not sustainable. 20% 저기 주는 거는 저기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 이러고선 논문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20% 이상 그 저기를 주는 거는, 이자를 주는 거는 사실은 특별하게 뭐가 다른 게 있어야지 하는데, 물론 저기는 그 특별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기 같은 경우는 밑장 빼서 윗장 박는 그런 거하고 많이 그 유사하지 않냐 이러고선 제가 생각하기엔 세 번째 논문입니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논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냐 하고 생각해 보는 게, 투자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20% 만들 수 있으면 좋잖아. 그죠? 한 60% 만들면 더 좋잖아.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60%까지 만들 수 있는 걸 할 수 있느냐. 그게 투자 전문가 그룹에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누가 투자 전문가 없나? 교수님, 예. 네, 그럼 오늘은 뭐 루나 관련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하면은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루나 관련된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지금 지금부터 안 하면 돼요, 저는. 아니, 지금 목을 쓰시는 게 해롭다는 겁니다.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목을 계속 사용하시면 기도로 계속해서 긁어가지고 염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폐렴에 걸리실 수도 있고 기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입을 좀 죄송하지만 좀 더 이상 입을 다물어. 열어서 그러면은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성호 사장이 오늘 그거 저기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성호 사장 발표를 좀 들을까요, 그럼? 제가 발표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저도 아까 갑자기 오후에 전달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저는 그 도건 인터뷰 그 권도영 대표 인터뷰를 몇 개 그냥 해외 유튜버들한테 하는 그 인터뷰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국내 유저들 말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UST에다가 그 앵커 프로토콜이 지금 거기에 딸려 있는 많은 그 프로토콜들이 있잖아요. 테라에 가면 지금 100개가 넘는 프로토콜들이 지금 줄줄이 딸려 있어요. 근데 앵커는 이 테라 루나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세 번째 논문도 주신 것도 제가 봤는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그런 부분에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뭐 그런 사건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한 거고,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예요. 루나가, 그러니까 그 앵커가 계속해서 18%에서 20% 사이의 수익을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근데 뭐 이게 올 초에 그 해외 인터뷰들도 전부 그 부분에 이제 집중된 질문들을 권도영 대표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권도영 대표는 이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네가 앵커에다가 돈을 사람들이 USD 발행해서 앵커에다 돈을 넣으면은 20% 고정금리식으로 주는데 이 고정금리라는 게 도대체 그 소스가 뭐냐. 근데 이제 뭐 제 느낌에는 약간 말을 더듬 약간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은 유저가 많지 않거나 유세이지 케이스, 유틸리티를 많이 창출하지 않으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USD라는 돈을 처음부터 만들 때 자기네들이 그 멀티 체인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한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네들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설명이. 그거 뭐냐? 그러니까 여러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누구한테 100만 원을 앵커에 누가 돈을 박았어요. 그럼 이걸 다시 랜딩을 해주는데 자기네들 그 랜딩 해주면서 이제 받는 이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받는 그 콜레터럴 그러니까는 담보죠. 담보가 POS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 논문에는 지금 교수님이 주신 논문에는 없고 이제 권정 대표가 해외에 설명한 것들 그 유튜브에서 외국 유튜버들이 올린 거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POS가 가능한 이 담보물들을 그러니까 많은 그 POS를 하고 있는 체인들이 그러니까는 이더리움도 이제 POS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몇 %에서 지금 4.7%까지 POS 보상이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아톰 이런 건 아직도 1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POS 스테이킹을 하면 자기네는 받은 담보를 POS 스테이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POS 스테이킹이 10% 중반대 이상 20%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근데 자기네가 받는 그 LTV는 50% 내외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짜리다. 12%짜리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톰이라는 돈을 받고 아톰을 $100어치 받고 그러니까는 아톰을 담보로 이 사람은 테라 생태계에서 뭘 하고 싶은 사람한테 USD를 대출을 해줬어요. $50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를 갖고서 얘는 아톰을 갖고서 이제 POS에다 스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돈은 자기네가 대출을 해준 돈 대비 2배가 되기 때문에 진짜 대출해준 돈 대비로 해서는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12%짜리 했다면 자기는 24%의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논문에서 보면은 이 설명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앵커에 스테이킹된 그 자산 총액이 이 논문 작성 당시에 보면은 한 6.7 빌리언 달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 돼요. APR로 20% 지금 이 당시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19.47% 정도의 이자를 제공한다면은 1년에 1.3 빌리언 그러니까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르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얘네들이 비루나, 비이더, 그러니까 반드 루나나 반드 이더에서 하는데 이것들은 평균적으로 이자가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추가 수익을 다른 데서 낼 수 있는 게. 네, 그리고 이쪽에서 바로잉 레이트로 다른 데 이제 빌려주는 레이트가 한 11.7%의 돈을 빌려줘요. 이게 1.6 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데피시시 얼마 발생하냐면은 이쪽에서 계산한 거를
오늘 이성호 사장 이 줌이 문제가 생겨서 자꾸만 들어왔다 튕겨져 나가요. 그거 다시 한번 접속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성호 사장이 얘기하는 게 1년간 마이너스 8억 4천만 불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루나는 지금 2표입니다. 2표 8억 4천억이고 8억 5천만 불이 적자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데요. 예예예. 제가 최근에 올라온 거 트위터 쪽에서 올라온 거 보면 예. 이제 지금 결론은 앵커 프로토콜에서 보조금 받아서 지금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조금을 줘서 주는데 그래서 최근에 일단 그쪽에서는 그 보조금은 LFG라고 루나 파운데이션 그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2년 동안 일단은 주겠다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더라고요. 그 결론은 사실은 UST 사용량이 늘어나면 루나 가격이 오르고 그럼 그 루나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이성호 사장이 대답을 해줘야 되겠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튕겨서 언제 다시 튕길지 모릅니다. 좋은 거 쓰세요. 이성호 사장 더 길게 진행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김동완 씨가 김동완 대표가 네. 질문 다시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재 우리 앵커 프로토콜의 상태는 지금 결론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지금 앵커 프로토콜이 이제 어닝해서 줄 수 있는 게 한 9% 정도 되고 사실 10% 정도가 사실은 줄 수 없는 이자율인데 이제 그거를 메꾸고 있는 게 일드 리저브드 금액으로 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LFG에서 돈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앵커가 다시 오르고 막 루나 오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LFG가 루나를 보조금을 앵커 줄 수 있는 이유가 USD 사용량이 늘어나면 루나 가격이 오르고 루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또 LFG에서 앵커 쪽 프로토콜에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 물론 이제 금액 차이 때문에 계속 그 유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2년 동안은 보조금을 넣겠다고 최근에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가 맞는지. 예, 맞고요. 그거를 이제 뭐 거기다 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펀드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네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여기 보면 이제 5억 불 정도 이제 2월 달에 넣고 지금 런웨이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유지 가능한 거. 또 끊어주시는. 오늘 그만하시죠. 지금 자꾸 닉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오시니까. 예, 루나는 너무 논쟁적이라 파도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줄이는 게 낫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좀 사람들 관심이 많은 거라 좀 이렇게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다음번에. 네, 같은 질문 다음 주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프로그네이션이라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지금 뭐 다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시지만 는 아브라카다브라나 원더랜드, 팝시클 뭐 이렇게 돼서 그 데니얼 에세스타 이 친구로 해갖고 하는 그 프로그네이션 다오에서 지금 수시수와 펌핑하면서 이제 생긴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무관하지 않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프로그네이션 안에서 지금 도건이나 지금 이제 신현성 대표 쪽에서
AMM 통해서 이제 뭐 한 2억 불 정도 자금 마련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하고도 다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앵커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서스테이너블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게 그쪽에서 리퀴데이션 하는데 썼던 게 그 매직 인터넷 머니라고 해서 아브라카다브라에서 하는 밈이라는 새로운 그 멀티 체인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커브의 특성상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는데 커브라는 데서 이제 그 알라메다라는 그룹에서 알라메다 그룹에서 한 6천만 불 투자하면서 풀을 만들어주면서 시작된 건데 알라메다가 또 차익 거래를 하면서 한번 크게 시장을 요동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커뮤니티 가치에서 나오는 거고 서스테이너블을 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지금 뭐 대안을 좀 투자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질문은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우리 투자 입장에서 그게 2년 이상의 투자 가치 그 지속적인 가능성을 따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케팅비로 쓰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 테라 쪽에서는 UST 사용량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차익 거래를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조건 대표 인터뷰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작년 봄, 가을, 뭐 올 초까지 조건 대표 인터뷰가는 보면서 느낀 점은 점점 유틸리티 쪽에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이런 디파이적인 거나 이런 부분보다 지금 뭐 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 그리고 여기서 퍼블리크스를 지원하는 그런 뭐 쿼드레틱 펀딩 같은 형태의 그런 형태로 프로토콜 자체의 유틸리티를 높여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자체 네트워크망에서 발생시키는 걷어들이는 수익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들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약간 기조가 바뀐 걸로 느껴져요. 그냥 보면 점점 더 앵커가 안전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유틸리티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행간이 보여요. 행간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에 차면은 지금 뭐 새로운 그런 버전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사실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유니스왑 버전 3 나오면서 10분의 1 정도의 리퀴디티로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자본 효율성을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8조 원이 그 유니스왑 버전 2에 묶여 있었는데 7천만 불 정도 들어왔던 유니스왑 버전 3가 8조 원의 유니스왑 버전 2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거죠. 어차피 수수료는 수익률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네, 일단 그렇죠. 지켜봐야 될 거는 새로운 앵커 버전이 나오면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틸리티라든가 수익률을 어떻게 분산하는 방식들을 새로 제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질 거는 보이지 않고 여기서 또 인슈어런스도 있고 이쪽에서 아까 말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펀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벌어질 일은 아니다. 하지만 충격에는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김동환 선생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대답이 충분히 됐나요? 지금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조직돼가지고 좀 더 들여다보시고 의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 이제 프로그네이션하고 요번에 돈이 부족해갖고 돈을 끌어당기는 그 과정에서 프로그네이션이나 디젠박스나 이런 것들이 인발브가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약간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이 생겼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펌핑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는 거죠.
하지만 그거 사고에 대비는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성호 사장의 의견 같아요. 맞아요? 네네,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다음 주에 루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런 게 좀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